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지도부에 사치품을 공급하다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이후 미국으로 인도됐었던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이 최근 미국에서 추방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민국 수감시설에서 대기하던 문철명을 중국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 북한 국적자 문철명의 중국 추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대변인은 28일 VOA에 문철명은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최초의 북한 국적자로 형기를 마친 시점부터 추방 대상자였다고 밝히고 문철명이 중국행을 선택해 이달 초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송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하며 북한 지도부의 사치품 공급 등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북한 국적자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미국 수사당국의 요청을 받은 말레이시아 당국에 의해 체포돼 2021년 3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인물입니다. 미국 법원은 지난 1월 20일 문철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문철명이 말레이시아 구금시설과 미국 구치소 수감 기간을 합친 45개월을 최종 징역 형량으로 선고하고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VOA는 지난 2월 이민세관 단속국의 수감자 현황 정보를 확인해 문철명이 버지니아주 볼링그린 소재 이민국 수감시설로 옮겨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달부터 문철명의 이름이 수감자 현황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아 그의 추방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이날 이민세관 단속국이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앞서 문철명은 선고 공판에서 부인과 딸이 거주 중인 중국으로 추방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피력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철명의 변호인은 미국 정부가 북한 국적자를 추방한 전례가 없는 만큼 관련 절차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었습니다. 더구나 문철명은 미국으로 송환될 당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그의 중국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문철명을 중국으로 보내기 위해 중국 정부와 관련 협의를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문철명이 중국에 머물고 있는지 또는 미국 송환 전 체류했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제3국으로 향했거나 아예 북한으로 돌아갔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편 VOA는 지난달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미국에서 진행된 문철명 관련 사법 절차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전술 핵탄두라면서 공개한 화산 31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새 핵탄두의 정확한 위력을 확인하기 위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28일 VOA에 북한이 공개한 전술 핵탄두 화산 31을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화산 31을 지난 2016년 북한의 첫 핵탄두와 비교하면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고 핵심적 역량으로 평가받는 핵탄두 소형화에도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But this is step forward if we compare it to that what we saw in 2015, the big round disco ball. I can use the body of Kim Jong-un as a measurement stick. It fits into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underwater drone, and even these strategic cruise missiles which they demonstrated the other day.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도 VOA에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직경 80c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던 초기 핵탄두가 이후 60cm로 줄어든 데 이어 이번에는 약 40cm 정도로 작아졌다면서 북한이 진행한 실험 횟수와 경험을 고려하면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전략 핵탄두 유형은 모두 우려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화산 31의 위력 확인을 위해 추가 실험을 벌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would also probably argue that this design probably is in this range of 10 kilotons. It's not a 50 kiloton or 100 kiloton weapon. It's more of a 10 kiloton, 15 kiloton weapon. You're testing to make sure you know the yield. You don't want to leave that kind of uncertainty.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그동안 미국이나 한국과 무력 충돌 시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공언해왔다면서
화산 30일 공개를 통해 실제 전술핵 사용 역량을 보여주려 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So I think these pictures are intended to demonstrate that, North Korea has actually achieved that capability and that would fit on a range of its short-range missiles, including the solid fuel missiles that it's been testing. So I think it's, very consistent with North Korea's claims that it's developed a lower yield nuclear warhead that could be used for tactical purposes. 세이모 전 조정관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지금처럼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대화제의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북한의 핵 사용은 정권 종말로 이어진다는 점을 계속 확인시키고 일본과 협력해 연합훈련 등 억지력 강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러시아 해군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초음속 대함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8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텔레그램을 통해 태평양 함대의 미사일 탑재 함정들이 일본해에서 적의 해상 모의 목표물을 겨냥해 모스킷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킷 순항 미사일은 120km 범위 안에서 함선을 파괴할 수 있는 옛 소련제 중거리 초음속 미사일로 핵탄두 탑재와 음속의 3배로 비행이 가능하며 최대 사거리는 250km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해안에서 증가하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소자키 요시히코 일본 관방부 장관도 일본 주변 극동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활동이 한층 활발해지고 있다며 러시아군의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호주가 29일 처음으로 국장급 지역 전략 대화를 갖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우정엽 한국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 게리 코언 호주 외교통상부 북남아 국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세 나라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과 영내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대화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첫 독자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한 이후 마련된 것으로 한국 정부는 앞으로 영내 주요국들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번영, 평화를 위한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방한 중인 마크 램버트 국무부 부차관보는 이날 한국 외교부 김준표 북미국장과 회담을 갖고 다음 달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미한동맹 70주년 기념 행사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양국 간 협력을 더욱 넓혀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의 강제 실종 범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새 보고서를 통해 진실과 정의, 배상, 재발 방지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은 오랜 세월 감내해야 했던 아픔을 증언하며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라도 확인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28일 공개한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과 납치 범죄를 다룬 보고서 아물지 않은 상처입니다. 6년에 걸쳐 북한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 자의적 구금을 당한 북한 주민을 비롯해 미송환 국군포로와 전시, 전후 납북자, 제1북송환인 피해자, 납치 외국인 등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 80명을 심층 면담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북한 내 강제 실종 피해자 가운데 다수는 관리소로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 등에 구금된 뒤 연락두절 상태로 고문을 당했으며 이 중 일부는 가족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은 채 직결 처형을 당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정신적 피해와 심리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 타격, 빈곤과 차별 위험에 노출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군포로 자녀에 대한 그 학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학교를 졸업하니까 직업에 대한 선택권도 우선 없습니다. 국군포로 자식은 무조건 아버지를 따라 탄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송환도 안 되고 생사 확인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공산 국가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제 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기관 또는 국가 역할을 자임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범죄 행위로 국제사회는 강제 실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 범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희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북한의 납치와 강제 실종은 국가 권력 강화 목적이라며 따라서 인권을 평화 안보와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message is we cannot focus solely on the risk of future suffering from a conflict that may happen while ignoring the suffering of millions today and in the previous 50 years in the DPRK. 보고서는 또 국제사회는 북한에서 자행된 강제 실종 범죄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지원해야 하고 보편적 권한권 원칙 등을 활용해 각국이 국내 법원 또는 국제재판소에서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볼커 투르크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영상 담화를 통해 강제 실종은 끔찍한 인권 침해이자 재앙이라면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Most horrific human rights violations, and it's a scourge that we need to address, and where the state has a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we find a solution to it. Accountability is absolutely critical. We need to make sure that justice is served for the victims. 유엔 인권기구는 이번 보고서가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지속되는 고통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며 진실과 정의, 배상, 재발 방지 보장을 위한 노력에 모두가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가 2022-23 열린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과거보다 훨씬 더 악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 한국 지부는 28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지난 2021년에 비해 크게 악화했으며 북한 당국이 거듭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등한시해 다양한 부문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북한 당국의 전방위적인 사회 통제와 이동 통제가 지난해에도 이어지면서 인권 상황 악화에 일조했고 물류와 이동이 제한된 탓에 식량난도 더욱 악화돼 주민들이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통제를 완화하는 당국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이 VOA 기자 등 미국 언론인을 사칭해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해킹을 시도하고 핵 관련 정보 탈취를 시도했다고 국제 사이버 보안 기업 맨디언트가 밝혔습니다. 맨디언트는 28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 조직 APT-43이 최근 몇 달 동안 미국과 한국의 정보기관과 학계, 띵크탱크 등을 겨냥해 핵 관련 전략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해킹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APT-43은 또 해킹 대상에게 이메일로 접근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스피어 피싱 공격을 펼쳤으며 해킹 대상 대부분은 한반도 문제를 주로 다루는 전문가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APT-43이 미국의 소리방송 VOA 기자를 사칭해 관련 주제 전문가들에게 북한의 핵실험으로 일본이 방위비를 증액할 것으로 보느냐는 메시지를 보내 정보 탈취를 시도했으며 뉴욕타임스 채용 담당자인 것처럼 속여 허위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